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 연휴에는 혼잡이 더 심한데 공항공사에서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휴일 오전 제주공항 주차장.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렌터카들은 아예 차선 하나를 이중으로 막고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차금지 표시 앞에 버젓이 주차한 차량부터 어떻게 주차했는지도 모를 만큼 정교하게 빈틈을 파고 들어간 차량까지 모습도 다양합니다. 주말만 되면은 이 심각한 것은 이제 그 렌트카 때문에 렌트카 주차장을 이제 그 차고지에서 인수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주말 되면은 그것이 제일 시급해요. 렌터카 주차구역 안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이 자리를 차지한 채 손님을 막고 있고 진입로 자체가 렌터카들로 가득해 장애인들의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반 차량 주차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마저 일반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 인도와 진입로 할 것 없이 불법 주차가 판을 치다 보니 이용객 짐을 나르는 카트를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안에 집어넣어야 대합실까지 집어넣어도 집어넣을 방법이 없어요. 차를 막아버리니까. 단속도 안 해줘요. 절대. 자체도 3번 게이트도 건널목도 마찬가지고. 하루 평균 제주공항 주차장 이용 차량은 주차 면수의 20배에 가까운 10,000대에 이르고 있지만 관리와 단속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선 앞에 평행 주차하는 등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단속 현장에서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주차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곳곳에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근현대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들을 돌아보는 관광 상품이 개발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대륙 침략 기지로 조성된 알뜨르 비행장. 오름과 해안을 따라 구축된 진지와 요새 사이, 지금도 남아있는 비행기 경납고는 역사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근현대 건축물입니다. 프로펠러에서 뒤에 연기가 나오면 그 연기가 뒤로 밀어치니까 그 연기가 빠지도록.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탐방에 나선 이들은 건축가와 여행 작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시범 관광단. 제주의 전통 건축물은 물론 일제시대 건축물 등을 연계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선 겁니다. 제주 환경 속에서 디자인적으로, 감각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 더 복합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상품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우선 83개 건축물을 선정한 뒤 시범 관광을 통해 해설사를 양성하고 내년 초까지 건축 문화 기행 코스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문화라는 아이콘을 갖고 새로운 상품을 잘 이걸 개발을 하고 이렇게 잘 다듬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제주의 또 다른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제주의 자연에 다양한 색을 입힌 건축 공간을 만나는 색다른 여행 상품이 제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일본의 지진이 미칠 파장에 부산 경제계도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분석되고 있지만 업종과 거래 비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부산 MBC 배범호 기자입니다. 이번 일본 지진과 밀접한 업종은 자동차 관련 분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속기 회사인 아이신의 구마모토 공장이 가동을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노 삼성차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 납품업체들이 지진 피해를 비껴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관광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관광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일본인의 부산 방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광객 등이 일본 대신 우리나라로 발길을 돌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 밖에 정밀기계와 전자부품 수입 분야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건설업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런 업체가 있긴 하나 이것은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면 아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와 상공회의소는 이번 지진이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부산업체의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소비심리 불안과 환율 변동 등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모입니다. 경상남도 고성에서는 공룡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시작돼 올해 네 번째로 열린 공룡 엑스포는 520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경남 장혜영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고성 당항포 관광지입니다. 백악기를 주름잡던 공룡 무리를 옮겨놓은 듯합니다. 관람객들은 공룡 모형을 만져보기도 하고 세밀한 움직임까지 살펴보며 시간 여행에 빠져듭니다. 공룡이 너무 크고 공룡이 너무 신기하고 공룡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2016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는 지난 1일 개막 이후 24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2006년 첫 해 154만여 명이 찾은 것을 포함해 4회째를 맞는 올해까지 누적 관람객은 520만여 명에 달합니다. 올해 엑스포는 빛을 주제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린이는 물론이고 동반한 가족들이나 연인, 친구들까지 아주 만족을 넘어 감동을. 해가 지면 엑스포장은 빛의 세계로 변합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과 봄바다의 어울림은 어른 관람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너무 환상적이고 멋있습니다. 네, 동화 속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외형도 커지고 프로그램의 내실까지 더해지면서 공룡 엑스포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엑스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6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는 6월 12일까지 73일 동안 이곳 고성 당항포 관광지와 상조갑 국립공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황사가 말썽입니다. 다행히 밤사이 황사는 조금 옅어지면서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로 대기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 산간에는 80mm 이상으로 봄비치고는 꽤 많은 비가 오겠으니까요. 퇴근길 염두하셔서 미리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로 포근한 모습이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산간 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6도에서 10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 지역도 평년만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고요. 별다른 공항특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시작된 비는 목요일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으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된 공무원 공유지 매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오늘부터 전면 감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후 매각된 공유지 126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무원과 가족들에 대한 특혜 매각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주시 갑선거구의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비롯해 일부 전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절 공유지를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를 찾는 개별 여행객이 늘면서 외국인 관광객 3명 가운데 1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제주를 여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을 타고 제주를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27%로 1년 전 10%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작년까지 50%를 차지했던 전세버스 이용률은 38%에 그쳤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사별로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한 뒤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안전성과 이용자 만족도, 피해 구제성과 정시성 등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4개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항공사들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종합평가에 계량화하고 평가 점수가 낮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제주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을 초청해 기반 시설과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뱀 투어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과 29일 제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 19개 기업을 초청해 첨단 과학기술단지와 용암해수단지의 기반 시설을 소개하고 이미 제주로 이전한 기업들의 사례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 이전 기업인 주식회사 네오플에서 임직원 간담회를 열고 서귀포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현장 답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운동부 학생의 학력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종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고교 선수들이 부족한 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e스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늘면서 사상자도 증가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간보다 11% 늘었습니다. 서귀포 시내 주요 도로에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됩니다. 서귀포시는 경찰과 도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1호 광장에서 초원빌딩 사거리와 동홍동 코하루 아파트에서 비석거리 구간 등 3개 구간 1.5km에 오는 6월까지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이후 도내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설치 전보다 67% 감소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